서울에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가 무려 1000가구 정도 됩니다. 최근 서울시가 배포한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수는 총 946가구,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에서 미분양이라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지만 사실입니다. 미분양률이 100% 발생한 곳도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17가구는 이미 준공된 악성 미분양 단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미분양 아파트는 서울 어디에 집중돼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미분양이 많은 지역 10위부터 1위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가장 미분양이 크게 났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지금 부탁드립니다. 미분양 10위는 서울 남서쪽에 위치한 금천구입니다. 금천구의 미분양은 한 곳으로 톡산동 신독산 솔리일류포레입니다. 집 주변에 10개 이상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자녀 키우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톡산자 연공원이 바로 옆에 있는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지하철은 거리가 너무 멉니다. 주변에 중국어로 쓰여있는 광고도 보이고 조선족 분들도 많아 치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25평 기준 분양가는 7억 7천만원. 2년 전 분양 당시 평균 경쟁률이 18대 1일 정도로 뜨거웠지만 정작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입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35세대 중 거의 절반 가까운 16세대가 악성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회사 보유, 즉시 입주, 특별 분양이라고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네이버에 올라온 25평 최저가는 5억 9,900만원으로 분양가 7억 7천만원 대비 1억 8천만원 할인된 금액입니다. 금천구가 미분양 16세대로 미분양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미분양 9위는 양천구입니다. 양천구의 미분양은 한 곳으로 신정이동에 있는 어반클라스의 목동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좋은 입지 중 한 곳인 목동에서 미분양이라니. 지하철은 멀리 떨어져 있고 신목초등학교와 안양천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23평의 경우 10억 4천만원에 분양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입지 하나 믿고 목동 수준 분양가를 야심차게 불렀지만 아무도 안 사니 4차 분양까지 들어갔습니다. 작년 9월 준공된 준공 후 미분양 단지로 총 45세대 중 무려 31세대가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세대수 적은 나홀로 아파트는 나중에 팔 때 안 팔려 애먹으니 반드시 매수 시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는 신정이동으로 목동 학군을 배정받습니다. 그나마 다행 인권 입지와 학군이 좋아 분양가가 더 저렴해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분양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23평 1층 매물이 8억 8천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거의 1억 6천만원 할인된 가격입니다. 양천구가 31세대 악성 미분양으로 미분양 9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미분양 8위는 광진구입니다. 광진구 미분양은 두 곳인데 구이동 광진파크하우스 미분양이 심각합니다. 광진파크하우스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5호선 아차산역 도북구분거리 역세권 단지입니다. 어린이 대공원이 가까이에 있어 산책하기 좋습니다. 경복초, 광진초, 선화예술중, 선화예술고 등 주변에 학교도 많아 자녀 키우기 좋습니다. 18평을 5억 원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작년 3월에 준공까지 했지만 77세대 분양에 무려 33세대가 현재까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자 실입주 및 선임대투자, 특별행사, 주담대 이자 지원, 유상옵션, 무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광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빌라처럼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물건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전화하면 알려줄게 해놓고 정작 찾아가면 업계약을 하거나 사기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광진구가 34세대 악성 미분양으로 미분양 8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미분양 7위는 구로구입니다. 구로구 두 곳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는데 먼저 가리봉동 남구로역 동일센타시아부터 보겠습니다. 남구로역 역세권 아파트로 구로 디지털 단지가 바로 옆에 있어 직주 근접이 가능합니다. 바로 옆에 구로 남초등학교가 있어 자녀 키우기 좋습니다. 담벽에 중국어로 된 경고문이 있을 정도로 중국 거주자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에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네요. 참 살다 이런 아파트는 처음 봅니다. 가장 많은 타입인 17평 분양가는 5억 7천만원입니다. 91가구 분양의 21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올해 6월 준공을 하였지만 청약홈에 이미 공급 13차까지 나올 정도로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류동 천왕영모아 엘가트레뷰도 140세대 모집에 17가구가 미분양되었습니다.
7호선 천왕역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오남중학교가 단지 내에 있고 근처에 오류남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천왕산이 근처에 있어 공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84타입을 무려 10억 9,500만원에 분양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로에서도 외곽이 11억을 찍다니 참말이 안 나옵니다. 수분 양자에게 3천만원을 입금하며 눈물의 미분양 털어내기를 했지만 아직 미분양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구로구가 38세대 미분양으로 미분양 7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미분양 6위는 마포구입니다. 마포 미분양 단지는 노고산동 빌리브 디에이블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경의중앙선 서강대역과 2호선 신촌역 중간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 어디든지 가기 좋은 위치입니다. 주변에 신촌현 대백화점, 이마트, 킴스클럽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연세대, 이화여대 등 대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 단지는 2022년 4월 분양했는데 256가구 가운데 단 11가구만 계약돼 95.7%가 미분양 상태로 남았습니다. 전용 38에서 49제곱미터 소형 면적대로 구성됐는데 제일 작은 38타입이 7억 8,500만원입니다. 시공사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추가해 청약에 나섰습니다. 풀옵션은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발코니 확장비도 무료, 중도금 이자도 지원하고 계약금도 지원합니다. 각종 유상 옵션과 계약금 지원 등을 포함하면 최대 1억원가량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56가구 분양의 58가구가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마포구가 58가구 미분양으로 서울 미분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미분양 5위는 서울 최북단에 위치한 도봉구입니다. 도봉구 미분양 단지는 창동 다우아트리체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초역세권이고 창동역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도 많습니다. 창동역의 향후 GTX-C 노선이 지나고 KTX 동북부 연장 운행도 결정됐습니다. 국내 최대 대중음악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24평 기준 분양가 8억원에 달하며 미분양 폭탄을 맞았습니다. 89가구 분양에 무려 58가구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도봉구가 58가구 미분양으로 서울 미분양 5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미분양 4위는 서울 북부 강북구입니다. 강북구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곳은 미아동 엘리프미아 여기단지입니다. 4호선 미아역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이 편리합니다. 근처에 신일중, 신일고, 성신여대도 단지와 붙어 있어 자녀 키우기에도 좋습니다. 주변에 수유시장,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잘 형성되어 살기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84타입 분양가가 무려 11억 4천만원입니다. 미분양이 안 나는 게 이상할 지경입니다. 작년에 226세대를 분양했지만 현재까지 47가구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수유동 칸타빌 수유 팰리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32평 분양가가 11억 5천만원에 나왔습니다. 서울이지만 외곽인 강북구에서 11억은 심했습니다. 고분양가로 216가구 분양에 36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그 유명한 눈물의 4억 할인 아파트입니다. 이런 고분양가 아파트를 LH가 무려 36가구 매수하여 국민적 질타를 받았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아파트를 사지 않는다고 했던 그 아파트입니다. 언론의 질타 이후 LH가 고분양가 아파트를 앞으로 더는 매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이 뜸해지자 다시 말을 바꿔 고분양가 주택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강북구가 83가구 미분양으로 서울 미분양 4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미분양 3위는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곳은 화곡동 화곡더리브 스카이입니다. 주변에 화곡역과 까치산역이 도보 10분 넘는 거리에 있어 역세권이라 하기에 위치가 애매합니다. 화곡시장도 바로 옆에 있고 월정초 화원중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23평 기준 5억 5천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140가구 분양에 무려 94가구가 미분양되었습니다. 2022년 준공되었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악성 미분양입니다. 할인은 하지 않고 거의 매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 이미 17차를 넘어섰습니다. 내발산동 우장산 동문디 이스트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우장산역 초역세권 아파트로 주변에 발산초, 화곡중, 화곡구 등 10여 개 학교가 있을 정도로 교육 환경이 우수합니다. 시장, 병원이 가까이에 있고 마곡지구와도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실제는 어떨까요? 앞 골목에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많은 아울러 아파트들이 빌라 밀집 지역에 노후 빌라를 밀고 작은 부지에 짓다 보니 다른 건물과 동간 거리가 넓지 않습니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단지 통행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24평 분양가가 7억 2,500만 원입니다. 올해 4월 준공하였지만 현재까지 45가구 분양의 45가구가 100% 미분양되었습니다.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등촌동 등촌지와인 아파트 136가구 분양의 5가구 미분양되었습니다. 23평 분양가가 무려 7억 7,300만 원입니다. 가격만 보면 서울 중심에 있는 아파트인 줄 알 것 같습니다. 등촌역 도보 6분, 중미역 도보 11분 더블 역세권입니다. 주변에 염창초, 염경중 등 학교가 많고 가양 도서관도 있어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입니다. 등촌역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 거리는 있지만 가양역 주변 종합병원, 홈플러스 등 상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145가구 미분양으로 서울 미분양 3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미분양 2위는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곳은 이문동 이문 아이파크자이입니다. 2025년 11월 완공 예정인 4,321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외대 앞역, 신이문역 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합니다. 주변에 이문초 한국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경희대 등 대학 캠퍼스가 밀집해 있고 경희의료원도 있습니다. 84타입을 무려 12억 원에서 최고 14억이라는 미친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1467가구 분양의 118가구가 미분양되었습니다. 특히 이 단지의 브랜드가 광주와 검단의 아파트 붕괴에 책임이 있는 H사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사가 수천억 원의 부실 시공에 따른 경영 손실을 분양가를 올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두동 힐스테이트 청량 리메트로블도 오피스텔인데 미분양이 많습니다. 1호선 제기동역, 2호선 용두역 도보 5분 초역세권, 청량리역 도보 9분 트리플 역세권으로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롯데아이마트, 홈플러스, 슈퍼, 병원, 의원, 맛집 등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평 기준 6억 4천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평당 무려 5천만 원입니다. 평균 경쟁률 127대1로 뜨거웠지만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213가구 분양의 52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동대문구가 170가구 미분양으로 서울 미분양 지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미분양 심각지역 1위는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에서 무려 8곳이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곳은 길동 SI 팰리스 강동센터미입니다. 5호선 길동역 초역세권, 강동역 도보 8분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이 매우 좋습니다. 주변에 상권이 잘 되어 있어 병의원, 맛집이 밀집해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도 가깝습니다. 유흥시설 밀집 지역으로 단지 바로 앞에 모텔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최대 단점입니다. 후분양 아파트로 올해 1월 16평 기준 6억 3,900만 원에 분양하였습니다. 80세대 분양에 75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단 5세대만 분양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SI 팰리스 강동센터밀 오피스텔도 64세대 분양에 62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딱 2세대만 분양되었습니다. 분양 결과가 처참합니다. 강남 4구 명성이 무색합니다. 길동 경지 아리움도 2019년 완공되었지만 124가구 분양의 32가구가 미분양되었습니다. 5호선 길동역과 강동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고 SI 팰리스 강동센텀과 동일하게 주변에 병의원, 맛집 등 상권이 잘 형성되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길동 옆에 있는 천호동 천호역 마에스트로도 미분양 상황이 심각합니다. 단지 바로 근처에 천호공원이 있고 도보 8분 거리에 천호역이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이랜드 리테일이 있고 교보문고, 현대백화점, 이마트, 엔터식스 등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한 상권입니다. 16평 기준 7억 9천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77가구 분양의 5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외에도 길동 강동 중앙하이츠도 81가구 분양의 32가구가 미분양되었고 천호동 미사 아름채 아파트도 131가구 분양의 25가구가 미분양되었습니다. 강동구 미분양이 정말 심각하네요. 강동구가 전월보다 4가구 증가한 309가구 미분양으로 서울 미분양 1위를 차지했습니다. 5천만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서울이지만 소규모 단지,
고분양가 아파트들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미분양 아파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관심 지역 아파트와 입지, 가격 등 조건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서울 곳곳에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전세값이 몇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오르며 무주택 서민들의 눈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난리 났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4년째 거주하는 40대 A씨는 오는 7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걱정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이달 초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10% 올리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면 새 임차인을 찾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인근 단지 전세 물량도 많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자녀 중학교 진학을 위해 수시로 전세 매물을 살펴보지만 좀처럼 매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여섯 곳에 대기를 걸어놨는데도 2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이 씨는 전세 매물이 아예 씨가 말라 매물이 어쩌다 나오면 보통 1억, 2억 원씩 뛰는 것이 기본이고 그마저도 매물 잡기가 어려워 차라리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수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울 전세 물량이 급감하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전세 시세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1000세대 넘는 단지에 전세 매물이 한 개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과 1년 전 역전세를 걱정하던 전세값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가까이 뛰며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서민들이 보금자리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전세 시장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9,700건으로 전세 물량이 가장 많이 쌓였던 작년 1월 55,882건의 53%에 불과합니다. 1년 4개월 만에 전세 물량이 딱 반토막 났습니다. 서울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도 전세 물량이 한 건도 없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 삼성 레미안은 1244가구나 되지만 전세 물량이 딱 한 건 있습니다. 면적별로 전세 매물이 한 건도 안 됩니다. 반면 매매로 내놓은 물건은 112건에 달합니다. 인근 단지인 구로두산 이브, 구로두산 역시 전세 매물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집을 매도하려는 집주인은 많지만 임대 놓을 사람은 없는 거죠. 서대문구 남가자동 DMC 레미안 클라시스도 1114가구나 되지만 전세 물량이 딱 한 건입니다. 빌라 전세 사기로 빌라 기피 현상과 여기에 연 1%대 저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등의 영향으로 서울 중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전세시가 마르며 전세값 강세가 이어지자 역전세는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신축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몰리다 보니 전세 물건이 부족해지자 인근 구축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임대차법 시행 4년차를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올리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 전세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첫째 주육일 기준 서울 전세값은 0.09% 상승해 지난해 월 넷째 주부터 벌써 51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역전세 우려가 컸던 것과는 달리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은평구 응암동 백년사내모로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달 전세 보증금 4억 2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의 갱신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기존 보증금보다 최대 8천만 원 올랐습니다. 신규 전세 매물 시세는 5억 2천만 원 이상이지만 매물도 거의 없습니다. 매물 기준 최대 1억 넘게 올랐습니다. 세입자들은 정말 난리 났습니다. 갑자기 1억 2천만 원을 어디서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이자만 한 달에 50만 원은 촉히 넘습니다.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일 10억 3천만 원의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초에 8억 5천만 원에도 세를 놨는데 불과 4개월 만에 1억 8천만 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성동구 옥수동 공인중개사는 요즘 전세값이 너무 많이 튀다 보니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이 가능하면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매물이 많지 않아 인근 구축 등으로도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물이 부족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신축,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새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이 줄면서 그간 오름폭이 크지 않았던 구축 저가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는 7월 임대차법이 4년차를 맞는다는 점도 전세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은 2020년 7월 시행됐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그간 세입자들은 5% 임대료 인상폭 수준에서 기존 2년에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4년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7월 말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 상한제 등 임대차 입법이 시행 만 4년을 앞둔 가운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상이몽입니다. 인상한도 부담이 없어진 임대인은 이참에 보증금을 왕창 올리려 하고 당하는 임차인은 고금리의 전세 물량도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값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입법으로 지난 4년간 2년마다 5% 안쪽에서 인상폭을 결정해야 했던 임대인은 이번에 전세값을 크게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하면 앞으로 4년 동안 또 5% 이내로 인상률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무려 4년치 인상분을 한 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울상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었던 2년 전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전세 물량은 줄고 전세 가격은 뛰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집을 빼야 합니다. 전세 물량이 한 건도 없는 단지들이 증가하며 전세 매물 시가 말랐습니다. 반면 전세값은 몇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며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면 초가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미친 서울 집값을 피해 경기도로 인천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는 이미 수백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이 무너졌고 경기도 인구는 10여 년도 안 되어 무려 30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부산시보다 많은 인구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서울에서 살고 싶어도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탈서울을 하는 거죠. 서울의 집값이 정말 미친 가격이다 할 만큼 비싸니까 아이들 키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탈서울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도 대규모 일자리 접근성이 떨어지고 별다른 학원가나 학군이 형성되지 않은 곳은 피해야 합니다.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이 아닙니다. 반대로 교육 수요가 늘어난 경기도 내 신도시, 일자리 접근성이 높은 곳의 집값 움직임을 좀 잘 지켜보고 데이터를 분석해 앞으로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자TV 구독하면 부자 됩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꾹꾹 눌러주세요.